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E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1968년 북한 정권이 납포했던 미국 함정 푸에블로 승조원들이 제기한 소송의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미국 법원은 북한 당국이 푸에블로 승조원과 가족들에게 23억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며 대북 소송 관련 역대 최대 규모의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24일 미국 함정 푸에블로호 승조원과 유가족 등 171명에 대한 북한의 최종 배상액을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북한이 생존해 소송에 참여한 승조원 49명에게 각각 1,310만 달러에서 2,380만 달러씩 모두 7억 7,603만 달러의 배상액을 인정하고 승조원 가족 90명에게는 2억 25만 달러, 유족 31명에게는 모두 1억 7,921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북한에 대한 징벌적 배상액을 앞선 피해액과 같은 11억 5천만 달러로 책정해 북한의 최종 배상액은 23억 1천만 달러로 결정됐습니다. 이 같은 배상액 판결은 미국 법원이 명령한 북한의 배상액 가운데 가장 큰 액수입니다. 미국 해군 정보함인 푸에블로호는 1968년 1월 동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납포돼 승조원 80여 명이 11개월 동안 북한에 억류됐으며 북한군의 납포 과정에서 미군 측에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푸에블로호 승조원과 가족, 유족 등은 지난 2018년 2월 북한 억류 기간 입은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미국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2019년 10월 재판부는 의견문을 통해 북한이 원고 측의 모든 청구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사실상 원고 승소 결정을 내렸지만 원고의 손해 부분에 대한 산정 완료 후 최종 판결문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과 별도로 공개한 의견문에서 승조원들의 북한 억류 기간인 335일 동안 입은 피해액을 1인당 하루 $10,000씩 모두 335만 달러로 계산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50년 동안 입은 정신적 피해 등과 관련해서는 1년에 30만 달러 선으로 책정하고 별도로 당시 사건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 보상금도 추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 정권의 광범위한 사이버 범죄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미국 하원이 대북 제재 대상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사이버 외교 법안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북한 당국의 사이버 범죄를 막기 위한 미국 정부 기관들의 이딴 조치에 의회도 적극 나선 겁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하원에 다시 발의된 사이버 외교 법안입니다. 이번 법안은 국제 사이버 공간에 대한 미국의 정책 확립 내용을 중심으로 국무부 산하 국제 사이버 공간 정책실 신설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대북 제재에 대한 의회 인식 조항에는 북한 당국의 사이버 활동에 연루된 모든 단체와 기관이 미국 대통령 명의의 제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명시됐습니다. 이런 입장은 2016년에 발효된 대북 제재 및 정책 강화법 209조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비록 법적 구속력은 없는 조항이지만 사이버 범죄에 가담하는 모든 대상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회의 입장을 재확인한 겁니다. 이번 법안 발의에 동참한 의원들은 그레고리 믹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위원장과 마이클 맥카울 공화당 간사 등 6명입니다. 지난 2019년 3월 맥카울 의원 대표 발의로 하원 외교위를 통과했던 이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회기가 종료돼 자동 폐기됐었는데 북한의 악의적 사이버 활동이 계속되고 미국 정부기관의 조치가 나온 뒤 다시 발의됐습니다. 앞서 지난 17일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안보 기간시설안보국은 연방수사국 FBI, 재무부와 함께 북한의 사이버 위협을 경고하는 부처 합동주의보를 발표했습니다. 또 같은 날 법무부는 13억 달러가 넘는 화폐와 가상화폐를 훔치거나 탈취를 시도한 혐의로 북한 정찰총국 소속 해커 3명을 기소하는 등 북한 사이버 범죄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BOE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핵 문제뿐 아니라 인권 문제를 중심에 두고 대북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미국 연방 하원 의원들이 밝혔습니다. 한국계 영김 의원은 25일 서울에서 열린 2021 원코리아 국제포럼 연설에서 한국의 통일이 평화롭게 이루어지길 바라지만 맹목적으로 이룰 수는 없다면서 미국과 한국은 북한 비핵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북한 주민들도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김정은 체제의 실질적인 행동이 필요하며 국제사회가 이를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GK 버러필드 하원 의원은 이날 행사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를 위해 북한 정권을 계속 압박할 것이란 목표를 명확히 했다며 여기엔 북한의 핵 문제뿐 아니라 인권 문제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포럼에 참석한 안호영 전 주미 한국 대사는 미국과 한국 간 새로운 대북 정책 수립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시점이 중요하다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을 조속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유엔 인권이사회 연설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을 촉구했습니다. 또 바이든 행정부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외교 정책의 중심에 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교 기자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24일 제46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 화상연설에서 북한과 중국 등 권위주의 국가들의 인권 침해에 대한 관여 의지를 밝혔습니다. 3년 만에 유엔 인권이사회에 복귀한 미국이 국제인권 증진을 위해 전념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북한과 시리아의 인권 문제 등에 대한 회원국들의 유엔 결의안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We encourage the Council to support resolutions at this session addressing issues of concern around the world, including ongoing human rights violations in Syria and North Korea. 유엔 인권이사회는 전신인 유엔 인권위원회 때부터 지난해까지 18년 연속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올해도 결의안 상정과 채택이 유력시 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이런 기조는 미국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심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언급을 자제해온 트럼프 행정부와는 다른 움직임입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연설에서도 인권이 미국 외교 정책의 중심이란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is placing democracy and human rights at the center of our foreign policy because they're essential for peace and stability. 블링컨 장관은 이런 기조를 바탕으로 2022년에서 2024년 임기에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출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고 유엔 회원국들의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또 이사국 자격에 대한 높은 기준의 적용 필요성을 강조하며 최악의 인권 기록을 가진 국가들은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에는 현재 국제인권단체들로부터 인권 침해로 규탄받는 중국과 러시아, 쿠바, 에리트리아, 베네수엘라 등이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We'll speak out for universal values when atrocities are committed in Xinjiang or when fundamental freedoms are undermined in Hong Kong. 블링컨 장관은 이날 별도로 발표한 언론 성명에서도 북한과 시리아에 대한 인권 침해 조사를 촉구하며 유엔 인권이사회가 불의와 폭정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권 침해를 저지른 자들에 대한 책임 추궁에 미국은 전념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협력 대응을 촉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주의 수호와 인권 보호를 중심에 둔 외교 정책에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교입니다. 한국 정부가 제46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논의될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 제안국 참여 여부와 관련해 아직 입장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의 최영삼 대변인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추진되는 것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입장은 최종적으로 결정된 바 없으며 미국 등 국제사회와 필요한 소통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국제사회와의 협력하에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인권 증진을 위해서 노력해왔다며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포함한 북한의 인도적 상황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과거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 인권 결의 공동 제안국에 참여해왔지만 2019년부터 2년 연속 남북관계 개선 등을 이유로 불참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미국 공군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미니맨 3를 시험 발사했습니다. 미국 공군 지구권 타격사령부는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23일 밤 탄두를 장착하지 않은 미니맨 3를 시험 발사해 6,760km를 날아 태평양 마셜 군도의 화절린 환초 인근 해상에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공군은 이번 시험 발사가 미니맨 3의 운영 능력을 입증하고 미국과 동맹국 안보의 핵심 요소로서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핵 억제력 유지 능력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발사는 국제적 현안 또는 지역 긴장에 대한 대응이나 반응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미니맨 3는 미국의 3대 핵전력 가운데 반응 속도가 가장 빠르며 발사 후 최대 마하 23의 속도로 30분 정도면 한반도 상공에 도달합니다.
이상으로 BOE 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